자, 사인 법칙에 이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코사인 법칙은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배웠고요. 이제 코사인 법칙 배울 텐데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될지 이제 구분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만 써라. 야, 사인 법칙 문제야. 또는 코사인 법칙 문제야. 아니, 둘 다 써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풀면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진 않을 테니까 문제에서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삼각형에서 이렇게 A, B, C라고 합시다. 이때 이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사인 제1법칙과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선생님 이제 코사인 제1법칙은 하진 않을 겁니다. 네. 다만 그냥 표현만 하자면 코사인 제1법칙은 무슨 뜻이냐, 어떤 공식이냐,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고요. 그럼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해서 더한 값은 이 A의 길이가 되더라 라는 게 코사인 제1법칙인데요. 사실은 이 코사인 제1법칙을 우리가 편하긴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공식이 좀 많아지면 우리가 그 선택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느끼니까 우리 선택지를 되도록이면 줄일 겁니다.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제2법칙으로요. 그래서 코사인 제2법칙만 설명을 드릴게요. 코사인 제2법칙 또는 그냥 편의상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코사인 법칙은 뭐냐? 여기서 이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써진대요. 마치 무슨 공식하고 비슷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랑 좀 비슷하죠. 자,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더라. 만약에 직각이라고 한다면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직각이라는 뭐 보장은 없죠, 그죠? 이때 여기다가 뭐만 더 붙이면 되냐면 마이너스 BC 그리고 아까 여기 직각이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했죠. 직각이 아니라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더 붙여주는 이 공식이 바로 코사인 제2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의상 생각을 할 거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4야, 여기가 5야, 여기가 6이야라고 합시다. 이때 여기가 세타라고 할게요. 이 세타가 만약에 90도라고 한다면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세타가 만약에 90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90도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5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죠. 만약에 90도라고 한다면. 근데 90도는 아니니까요. 마이너스 2배 곱한 값 4, 6 거기다가 코사인 요거 세타가 요렇게 지금 정리한 내용이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변형도 좀 할게요. 변형도 좀 자주 하니까요. 변형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좌변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2BC 코사인 A는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왜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변에 2BC로 나누게 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2BC, 요렇게. 자, 그렇게 해서, 코사인 A. 마치 무엇하고 비교하면 좀 될 것 같냐면요.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사인 A분의 A는 뭐, 찢어져서 2R 이렇게 됐었죠. 이때 우리가 사인 A라고 하는 이 각도가 나오면, 2R분의 A라는 이 길이로 바꿨었죠. 그런 것처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도 코사인 A라고 하는 이 각도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다 바꿀 수 있다라. 물론 조금 복잡하죠. 사인 법칙보다는.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에 보면 여기가 만약에 4예요. 여기가 5예요. 여기가 6이에요. 라고 했을 때 뭐 여기를 한번 세타로 한번 더 볼까요? 여기를 세타로 한번 더 볼게요. 이때 이 세타의 값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배의 양옆입니다. 양옆. 여기가 만약에 90도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가 요 두 개가 그 90도 옆에 있는 변이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변, 2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고놈의 제곱, 요거 그대로 올릴 겁니다. 좀 외우는 모양새를 좀 기억하세요. 6의 제곱 더하기 요거 그대로 제곱 올릴 거예요. 5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건너편, 이 각에 대한 건너편 4의 제곱을 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코사인 법칙에서의 각도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041번 보면 1041번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저 정보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이 스몰 b가 3루트 여기죠. 3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스몰 c가 2루트 3 여기가 2루트 3이죠.
그 다음에 각도 B가 60도랍니다. 여기 60도네요. 그 다음에 C가 45도예요. 45도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각도는 두 개의 각도 나왔으니까요. 여기는 75도가 되겠죠. 75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구하라면 여기에서 이 A값, 여기를 계산하라 해요. 여기를. 그럼 이것은, 이 문제는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1법칙이 뭐냐면 이 A의 길이가 바로 2 루트 3에다가 옆에 2 루트 3 옆에는 이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과 오른쪽, 이 A 변에 대한 오른쪽, 그 3 루트 2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해서 더한 값으로 나온대요라고 하는 게 코사인 제1법칙이에요. 근데 코사인 제1법칙 안 하긴 했죠. 왜 안 하냐? 선택지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지 다 두 가지로 남겨두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아니면 사인 법칙. 그럼 코사인 제2법칙으로는요. 코사인 제2법칙으로는 자, A의 제곱은 하면 될 텐데 우리가 A의 값을 알아내려면 이 75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야 됩니다. A의 건너편 각이 지금 여기 75도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75도 값, 15도 값, 105도 값, 165도 값을 외우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 외웠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건 코사인 법칙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코사인 75도를 모르니까 A의 제곱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선을 바꾼 게 그러면 2 루트 3 여기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또는 여기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마치 직각처럼 생각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럼 요놈의 제곱은 3 루트 2의 제곱은 자, 요놈의 제곱 2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2 루트 3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코사인 요놈의 건너편 각이 60도죠. 요렇게요.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해서 풀게 되면 자, 여기가 18이죠. 12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요거 사라지네요. 그래서 2 루트 3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의 제곱 2차원 공식이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의 2 플러스 6 이퀄 0이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쓸 거예요. 그럼 A는 짝수공 쓸게요. 1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9, 3이 되고요. 3,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은 길이가 음수가 돼서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A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풀다 보니 2차 방정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사인 법칙 하면서 얘기했어요. 15도 값, 75도 값, 105도 값, 165도 값을 외워두면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효과를 거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얘기했죠. 각도가 다 정해져. 물론 두 개밖에 안 나왔으면 이 두 개에서 당연히 한 각도가 나오죠. 각도 세 개 정해졌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사인 법칙 어떻게 되냐? 사인 75도분의 A는 사인 45도분의 2 루트 3은 사인 60도분의 3 루트 2 2R이 되겠죠. 이렇게 2R은 여기서 의미 없으니까. 그럼 결국 여기 다 알죠. 여기도 다 알죠. 여기 알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A가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 즉 75도 값을 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 법칙이 훨씬 더 편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사인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편합니까? 사인 법칙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시도를 하세요. 그랬을 때 안 되면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44번 볼게요. 1044번에 보면 삼각형 ABC에서 이 B가 5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C가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60도랍니다. 60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각도 세 개가 다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사인 법칙도요. 각도가 다 정해지면 사인 법칙이 무조건 되겠지만 각도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인 법칙이 우연히 될 때도 있어요. 우연히. 그래서 사인 법칙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A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사인 60도분의 A는 사인 B분의 5는 사인 C분의 7은 2R이 되겠죠. 그럼 이 4개의 상 중에서 4개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모르죠. 이 A 때문에. 여기도 얘 때문에 이 항도 모르죠. 여기도 모르고 있죠. 그럼 결국 여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결국 4개의 항 중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사인 법칙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시도하자는 얘기예요. 자, 코사인 법칙 어떻게 시도하느냐? 이 각도가 주어졌을 때 이 각도를 90도라고 생각하고 피타고라스 있을 겁니다. 얘를 90도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A의 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90도로 가정하면. 그런데 거기 뒤에다가 얘에 대한 2배의 7, 5,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A의 제곱은 49 더하기 25,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고 사라지죠. 35. 이렇게 해서 A의 제곱은 39가 되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9인데 음수이름 없죠. 그죠? 따라서 A는 루트 39라고 해서 이거는 코사인 법칙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53번 봅시다. 1053번에 삼각형 A, B, C에서 A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C 길이가 3루트입니다. 이렇게. 자,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잘 보세요. 세 변이 주어졌을 때 나중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삼각형의 무엇에 다른 정보를 얻어내라고 할 텐데 어쨌거나 세 변이 다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각도에 대한 정보 하나라도 얻어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라도. 물론 여기서도 코사인 A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여기가 A 조죠. 코사인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를 우리가 90도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테지만 아까 이 변형 공식 알려드렸죠. 그죠? 변형 공식. 그 변형 공식 쓸게요. 자, 이 코사인 A값은요. 바로 여기를 90도로 가정했을 때 코사인 A값은 이 옆에 있는 변 2배의 옆에 있는 변 3루트 2 곱하기 5. 그 다음에 그거 그대로 제곱해서 올릴 겁니다. 3루트 2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해서 올릴 거예요. 5의 제곱. 그 다음에 남은 한 변, 이 90도에 건너편 변 1의 제곱을 빼서 이 계산을 해주시면 코사인 값이 이제 얻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각도에 대한 정보가 나올 테고요. 이 각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도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또 여기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정보도 다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058번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이 내집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 A, B, C, D.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선 하나 친절하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2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랍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B. 요 각도에 대한, 여기를 뭐 B라고 한다면,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와야 돼요. 코사인 B는 4 내립니다. 뭐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몇 도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70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70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원에 대한 특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여기가 만약에 110도로 간다면 건너편 가로 여기가 70도가 되겠죠. 즉,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60도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120도가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외접 원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에 대한 각의 특징입니다.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이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이기 때문에 이건 사인 법칙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건 좀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기서 쓰진 않지만. 자, 그러면 여기가 B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얼마나 표현된다고요? 마주보고 있는 게 180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180도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또는 뭐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AC의 길이 여기를 지금 계산하랍니다. 여기를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시도했지만 사인 법칙으로는 전혀 정보가 안 나올 겁니다. 사인 법칙으로는.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법칙, 여기를 각도, 여기를 변이라고 여기 90도라고 가정해서 코사인을 쓰게 되면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배의 2개의 곱.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b는 4분의 1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지. 각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지울 수 있는 각도죠. 자, 180도 마이너스, 즉 파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각도 b고요. 이름 안 바뀌죠. 코사인. 180 마이너스가 2, 3면이니까요. 2, 3면 코사인은 부음수죠. 그럼 여기 바꿀 거예요. 이렇게. 2배의 이렇게. 즉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근데 우리가 코사인 b는 4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 계산하게 되면 x의 제곱은 4 더하기 9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은 얼마인가? 16인가요? 따라서 x값은 뭐 4가 되겠더라 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어려워져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고요.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 써서 뭔가의 연립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뒤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나오진 않고
이번 강의 말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겠네요. 보네요. 다음 강의에서. 자, 아무튼 1060번 한번 봅시다. 1060번도 좀 잘 알아두세요. 무슨 뜻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삼각형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다 정해졌을 때 최소한 각에 대한 정보 하나는 얻어내야 된다고 했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문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a-2b 더하기 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2c는 0을 만족하는 그런 삼각형 ABC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자는 3개인데요. 정보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A가 얼마나, B가 얼마나, C가 얼마나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개의 등식을 이용해서 두 문자를 소구하고 한 문자를 통일할 겁니다. 소구가 편한 게 C가 소구가 편하니까요. 2배에서 얘를 더할게요. 2배 하게 되면 2a 마이너스 4b 더하기 2c 이퀄 0이죠. 자, 더하게 되면 5a 마이너스 3b는 0이 되고요. 자, a를 통일할게요. 그럼 3b는 5a고요. a를 통일할게요. 그럼 b는 3분의 5a로 되게 돼요. 그럼 a는 a를 통일할 때 의지입니다. 자, 그럼 a는 a고요. b는 3분의 5a니까요. 여기가 3분의 10a가 돼서 c는 3분의 7a가 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지금 a로 통일은 됐는데 분수가 나와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배를 해서 분모가 3이니까 3배를 해서 한번 k로 표현할게요. 그럼 a는 3k로 표현할게요. 그럼 b는 5k로 표현될 되고 c는 7k로 표현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 대 b 대 c가 몇 대에 되느냐면 1대 3분의 5 대 3분의 7이잖아요. 즉 비례식 특징을 이용해서 3을 곱하게 되면 3대 5대 7이니까 a를 그냥 3k B를 5K, C를 7K로 뒀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빨리 할게요.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이제 통일은 돼 있는데 A로 통일은 돼 있는데 분수 모양새니까 그러니까 3배를 해서 K로 통일할게요. A는 3K, B는 5K, C는 7K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은요. A, B, C에서 여기가 3K, B 여기가 5K, C 여기가 7K 이런 모양이가 되게요. 즉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주어진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변의 길이가. 그럼 각도 찾아내래요. 코사인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각도를 찾아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코사인의 변형 법칙 쓰겠습니다. 코사인 C는요. 코사인 C는 2배의 양력 3K, 5K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 3K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5K의 제곱 마이너스 나누 하나 7K의 제곱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사인 C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K의 제곱 분자들부터 사라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텐데 코사인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면 이건 또 특수각에 대한 함수 값이 되죠. 따라서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C가 120도다라는 정보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65번에 자, 원이 있고요. 여기에 삼각형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A, B, C에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뭘 보라고 하냐면 이 외접원의 넓이 구하래요. 이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 결국은 이 R 값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삼각형 외접원 나왔어? 외접원의 반지름구에 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의 전형적 문제죠. 그럼 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사인 A분의 7은요. 사인 B 60도분의 사인 60도분의 이 B죠. B는 사인 C분의 5는 2R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2R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에서 구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몰라요. 얘 때문에. 여기도 몰라요. 얘 때문에. 여기도 몰라요. 얘 때문에. 여기 당연히 모르고 있죠. 그럼 이건 사인 법칙을 분명히 써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인 법칙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각을 코사인 법칙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제곱을 얻어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얻어낼게요. 자, B의 제곱은 B의 제곱 여기가 60도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마치 G급처럼 생각해서 B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 7 코사인 60도. 자, 오늘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요. 요거 사라지면서 이 B의 제곱값이 얼마 나오냐면 25, 49에서 35를 뺄 거니까 39 나오네요. 따라서 B 값은 루트 39. 음수 불가능하니까 B 값이 루트 39라고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사인 법칙, 여기가 루트 39라고 나오니까 드디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알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알게 되겠지만 이 두 개 비교해서. 그럼 당연히 누구도 알게 요거 아니까요. 우리는 요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요거 알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C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거예요. 아무튼 사인 법칙으로 그 다음에 모든 정보를 표현해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문제의 시작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법칙이 해석돼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70번. 그래서 아까 주목해달라는 문제인데요. 1060번에서 무슨 상황이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A가 5, 그 다음에 B가 7, C가 8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계산하시는 문제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면 사인 법칙이 분명히 들어가요. 분명히 사인 법칙이. 그럼 사인 법칙 쓰게 되면 사인 A분의 5는 사인 B분의 7은 사인 C분의 8 이퀄 2 안에서 보여야 되는데 얘도 몰라요. 얘도 몰라요. 얘도 몰라요. 얘도 몰라요. 그럼 사인 법칙으로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되도록이면 가장 긴 변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다른 변을 가지고 가면 이제 조금 이제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가장 긴 변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또한 강조했다시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각도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각형의 각도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도 구하니까요. 이런 것처럼 뭐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하라고 하겠지만 이 기하를 배우는 동같이 배우는 친구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각도 찾을게요. 코사인 C가 2배의 양력 5, 7. 그럼 여기는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7의 제곱, 마이너스 건너편 남은 한 변, 8의 제곱. 이것에 대해서 코사인 C를 구하게 되면 바로 계산할게요. 코사인 C 값이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7분의 1. 자, 그럼 우리 코사인 C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왔으니까요. 우린 여기에서 사인 C로 바꿔낼 수 있죠.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 이퀄 1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하면 무조건 1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인 C 값이 요놈의 제곱이 49분의 1이니까요. 요놈의 제곱은 49분의 48이 되겠죠. 따라서 그놈을 루트 차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루트 48, 즉 4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골라내야 돼요. 사인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골라내야 됩니다. 근데 사인 값, 이 사인 A 값이 A가 음수가 되면, 사인 값이 음수가 되면 180도를 넘어간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가 삼각형에서는 사인 값은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 무조건 양수만 나오게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음의 부호는 불가능하고요. 양의 부호만 사인 값이 7분의 4 루트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인 A가 7분의 4 루트 3이 나왔으니까 드디어 여기 항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에 비해서 R도 나올 테고요. 또 이 두 개에 비해서 사인 B도 나올 테고요. 또 이 두 개에 비교해서 사인 C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74번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어떠한 정보가 있냐면 A는 3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7은 사인 B분의 5는 사인 C분의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례식으로 쓰게 되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7대 5대 3이라는 뜻이죠. 7대 5대 3. 자, 이 분수식은 이 비례식으로 바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무조건 우리가 길이적으로 바꾸게 되죠.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요? 2R분의 A. 2R, 사인 법칙에서 많이 했었죠. 그럼 2R분의 C가 바로 7대 5대 3이에요. 그런데 여기 양변에 세 변에다 모두 2R을 곱해서 되니까 결국 A 대 B 대 C가 7대 5대 3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A는 7K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B는 5K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C는 3K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A 값이요. 여기서 A가 3이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이게 3 나와야 되니까 결국 K는 7분의 3. 7K 값이 7K 값이 3이 나와야 되니까요. 결국 K는 7분의 3일 겁니다. 그럼 결국 문제는 A가 3이고요. B는 K 값이 7분의 3이니까 7분의 15가 되고요. C의 길이는 K 값이 7분의 3이니까 7분의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우리가 길이가 다 정해졌잖아요. 여기 3입니다. B가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7분의 1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C가 7분의 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완전 똑같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좀 개수가 좀 지저분하게 숫자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은 얘와 동일하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77번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6하고 10하고 14랍니다. 그럼 이 길이 네모의 삼각형 그대로 그려보면 여기가 뭐 가장 빈 별 밑에는 이에요. 14. 여기가 6, 여기 1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각의 각이 큰 것은 여기가 14니까요. 요 각이 가장 클 거예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기 각이 가장 작을 거고요. 아무튼 이 각에 대한 크기를 계산합니다. 이 센터가 계산되면 돼요. 그럼 이건 사인 법칙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실제 해보면. 그럼 코사인 값 진행할게요. 세 변의 길이 주어지면 일단 코사인 법칙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자, 아무튼 세 변의 길이 나왔죠. 이 센터에 대한 코사인 값 찾을게요. 코사인 센터는 2배의 양력 6, 10 요놈의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10의 제곱 마이너스 남은 하나 14의 제곱. 자, 요것을 계산하게 되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특수각이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세타는 120도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대한된 이 각의 정보를 얻어냈으면 나중에 그 뒤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하게 될 거예요. 다음 강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각도만 얻어냈습니다. 자, 1088번에 자, A 곱하기 코사인 1088번 말고요. 1090번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1090번이 조금 더 낫겠네요. 1090번에 보니까 사인 A는 2배의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 자, 이러한 삼각형이 어떠한 꼴이냐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어떤 꼴이냐라는 거. 자, 삼각형의 꼴을 결정하는 건 무조건 길이로 바꾼다고 했죠. 저기서 뭐 사인 A 나오네요. 사인 B 나오네요. 사인 A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2R분의 A로 바꾼다고 했죠. 사인 B는 뭐로 바꿀 겁니까? 길이 2R분의 B로 바꿀 거죠. 자, 그럼 코사인 C는 뭐로 바꿀 겁니다? 뭐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코사인 C는요. 코사인 C니까요. 2A B분의 요놈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B의 제곱 그다음 남은 하나 C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코사인 C는 이렇게 길이를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ABC 삼각형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 다음 여기에 E도 여기 약분되네요. 그 다음 여기서 B도 서로 약분되네요. 자, 그럼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A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죠. 그럼 또 A 제곱도 사라지네요. 그럼 결국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퀄 0이니까요. 인수분해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이퀄 0. 그런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B 플러스 C가. 따라서 결국은 B 마이너스 C가 0이 되면서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 결정은 무조건 길이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했는데,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우리가 배운 결과, 사인 법칙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겠지만, 사인 법칙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인 법칙만으로는. 코사인 법칙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좀 많으니까요.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구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